출사표를 던지는 정치인의 경향이 좀 멋있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을 이어받아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라고 하면서 걸어 나가겠다. 상충되잖아요. 네. 고민을 한다 그러면 계속 고민을 해야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 걸어 나가겠다. 네.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그건 결국은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김의겸 의원이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인가요? 거기서 뭐 출마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민주당이 아니길 바란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소속으로 당이 부담을 덜 안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대신 거기에 후보를 안 내는 거죠. 민주당이.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무소속이면서도 민주당 대표선, 야당 대표 선수로 이제 하는 그런 안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자,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평산 책방을 찾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게 2019년인데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 공개적인 만남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이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 조국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그런 에피소드가 소개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모셨던 사람으로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습니다. 제 상황이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방문하면 자체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고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정하게 제가 매듭이 되면 인사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과 만나서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다고 했는데 지난 주말 만나서 두 사람이 술잔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민지수 기자, 이 얘기가 이제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여기 사진들이 쭉 있어요. 상대방 좀 밝게 또 웃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당시? 네, 조국 전 장관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이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봉사를 한 다음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다 이렇게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조 전 장관 여기 SNS 글에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도 담았는데요. 네. 19년도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쳤다. 그게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자신은 자성하고 자책하며 감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조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들 이튿날에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계정의 프로필 사진도 이 평산 책방이라고 적힌 이 앞치마를 두른 모습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조국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좀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조 전 장관 SNS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글도 올렸고요.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종우 실장. 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고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이종우 실장은 이 문맥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자, 이제 통역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통역을 정치인들의 말은 사실 번역기가 필요해요. 네. 제가 딱 번역을 해드리면 출사표를 던지는 정치인의 경향이 좀 멋있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을 이어받아서 내가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라고 하면서 걸어 나가겠다. 상충되잖아요. 네. 고민을 한다 그러면 계속 고민을 해야지.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나가겠다고 했어요. 네. 걸어 나가겠다. 네.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그건 결국은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길 없는 길 굉장히 멋있게 보이지만 어쨌든 출마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미 2015년도에 출마의 뜻을 품고 혁신위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도 이제 비판이 많으니까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출마 안 하겠습니다. 저 혁신위원 해도 되죠? 하고 언론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번 양보를 했는데 이번엔 양보 못 하겠다.
친문으로서 내가 기치를 들고 출마를 하겠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이 통역을 들으니까 또 그럴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이전부터 출마설은 뭐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지난 4월에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을 그 뒤로 터널이 끝나고 또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지금 좀 전에 이종근 실장 이제 통역도 그렇고 지금 조 전 장관 얘기 들으면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 하는 거 보면 그런가라고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구까지 언급이 되더라고요. 예. 그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구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게 심평 변호사였어요. 아마 지난해 10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지난해 3월에 관악구로 조국 전 장관이 이사를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공식적으로 관악 쪽에 출마를 하려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설이 제일 많이 퍼져 있고요. 관악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에 하나 공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보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꽃길만 가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험지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부산. 부산이 뭐 민주당한테 상대적으로 이제 험지니까, 그리고 부산을 정치적 고향으로 삼고 있으니까 부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웅동학원, 그 부친이 이사장을 지냈잖아요. 그 경남 창원 진해구 여기에 출마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공천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내에서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아니면은 이를테면 공천을 지원할 자격주는 열어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김의겸 의원이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인가요? 거기서 뭐 충분은 할 수 있는데 그게 민주당이 아니길 바란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소속으로 당이 부담을 덜 안기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대신 거기에 후보를 안 내는 거죠. 민주당이.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무소속이면서도 민주당 대표서, 야당 대표 선수로 이제 하는 그런 안들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뭐 거의 출마할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 포함해서요. 조국 전 장관 이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얘기들 나오는데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이 평산 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제명의 진흙탕, 민주당의 눈부신 총선 전략에 경의를 표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조국 공천 줄 수 없다 여부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지연 변호사, 선거에 나오려면 누구나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재판 한 번 겪어서 유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좀 총선에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그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 진행이 된다면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심만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무소속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민주당 소속이든 뭐 출마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총선 공천 룰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을 없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뭐 공천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피선거권 박탈한
출마하도록 공직선거법 규정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이 형이 확정되기 전에 총선이 진행이 된다면 출마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당선되고 나서 이 형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당연 퇴직 사유로 지금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앞으로 다가올 이 총선 전국을 맞아서 상당히 좀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